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질문이 이제 되게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막 이렇게 개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그러니까 한번 개발 시장이 막 대충 공부해도 막 떡상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경쟁이 다시 심화된 거야. 고만고만한 개발자들 이제 다 없어지고 현업에 있는 개발자는 이제 외부에 좀 신입 개발자들한테 막 밀리고 이러니까 다들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영상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현업에서 성장은 둔화된다고 하셨고, 그 다른 영상에서는 25분쯤에 보스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현업에서 성장하려면 실력을 쌓고 취업을 한 뒤에도 현업에서 하는 거 말고도 개인 프로젝트 해보면서 보스몹을 잡을 정도로 실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노력하면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업에서 성장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성부터 이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감성이 잘못됐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너무 안 좋은 감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막 퇴사하면 축하한다 야 퇴사해서 이런 느낌이야. 누구 보면 고시 패스한 줄 알겠어.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잘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 보는 것만큼 마치 퇴사하는 게 마치 정말 지옥에 있다가 내가 퇴사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퇴사해도 축하해줄 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지. 이제 내가 먹고 살 정도 돈을 잘 벌어서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좋은 조건으로 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해서 잘 돼서 이제 취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좋게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에서 좋은 측면이 부각되는 이런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멀쩡히 잘 다니다가 나름 대책도 없고 그냥 나가는데 부럽다 잘 됐다 이 족같은 회사에서 막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뭐지? 저 무대책의 저런 선택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직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직할 때 반차를 쓰던 아니면은 반차를 안 쓰고 저녁에 경력자들은 다 이해 어느 정도 해주거든? 저녁 때 혹시 뭐 면접 단계가 많으면 저녁 때 혹시 초반 면접을 봐주실 수 있냐? 그래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뭐 반차를 써서라도 가야지. 그 마지막 최종 면접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좀 해주면 엔지니어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해주거든. 나도 그렇게 많이 만났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갈지 미리 어느 정도 컨택을 해놓은 다음에 가야지. 그런 퇴사면은 축하해주지. 근데 그냥 대책이 없어. 그냥 퇴사하면 다 좋대. 신난대. 아주 그냥 잘났다. 아주 그냥.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하든 돈도 없고 뭐 그런데 무슨 퇴사한다고 그걸 축하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감성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서 발전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하지. 내가 회사에 한 것 대비 더 많이 받아내려고만 생각하는 거지. 회사는 나쁘고 나는 착하고 그런 마인드가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성장하냐? 기분 나쁜데. 맞잖아요. 내가 희생자인데 희생자가 내가 더 희생해야 돼? 싫은 거지. 그런 마인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사고과나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가서도 개발을 잘하면 더 높은 연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빡세게 하는 거고, 내가 만든 저작물들이 그 회사에 간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 소유가 된다는 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짠 소스를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하나의 그 큰 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자기가 썼던 유틸리티 같은 거 재활용하는 경우 많거든. 그래서 자기가 주로 이제 사용한 소스들이 다 있어. 그래서 초반에 그런 레퍼런스들을 만드는 게 힘든 거거든. 근데 내가 대충대충 이래가지고 레퍼런스 그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든 레퍼런스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존나게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직할 때도 훨씬 편해지거든. 자, 근데 이번은 성장적인 관점에서도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직을 할 때 고연봉으로 받잖아요. 일단 보상이 되게 많이 온다는 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상황을 많이 만든다는 거야. 도파민은 마약이 왜 되게 좋은지 아냐면, 그 마약은 도파민 분비를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거에 거의 100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람의 쾌락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면 도박할 때도 그렇고 게임할 때도 이 도파민 분비가 괜히 많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연봉을 높인다든지 나를 사람들이 대우해준다든지 그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인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프로젝트가 열심히 고생해서 한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그걸 사람들이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잘 써주고 있을 때 그때 되게 개발자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누려본 사람들은 저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는 희생당하다 강제로 끌려와도 누가 보면 일하는 줄 알아. 자기가 이력서 써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주제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 들어가가지고 맨날 저렇게 하면은 분위기만 흐리고 별로 좋지도 않아. 무슨 퇴사가 무슨 뭐 천국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쨌든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그 디테일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안드로이드 업무를 해도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를 보고 이번에 안드로이드 제팩에서 나온 새로운 또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얘네가 어떤 거를 제시하지? 아, 얘네 디자인 패턴 이거 새로 나왔네? 이거를 예전에는 가이드를 주던 게 아닌데 요즘은 이런 가이드를 주네? 이게 왜 좋지? 이런 식으로만 가도 볼 거 존나게 많아요. 한 플랫폼에. 자바스크립트도 계속 버전업되고 있어요. 엄청 버전업되고 있고 새로운 모범 많이 나오죠. 물론 바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로운 거 나와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한 보통 사람들이 점유율 높아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좀 높은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업데이트의 기저에 깔린 그 생각들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백엔드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잘하는 분들은 다른데 좀 못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연봉도 낮고 불만 존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그 어떤 업데이트 됐을 때 큰 업데이트들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있잖아. 웬만한 플랫폼들이. 그런 그 주제가 왜 그런 업데이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백엔드만 하잖아. 선택과 집중했다는 사람들. 팀노바가 올라운더 개발자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막 어설프게 한 줄 알아. 자기가 하나라도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 내가 면접을 진행하면 난 자신 있어. 그 사람들이 허접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예를 들면 PHP 같은데 어떤 거 하나 업데이트가 돼. 파이썬에서 어떤 거 하나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기저에 깔린 연결성. 그러니까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웹소켓을 뭐 써.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HTTP 뭐 3.0을 막 쓰기 시작해. 그럼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그거 지원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한에 프로토콜이나 규격이 생기면 그거를 다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쓴단 말이야. 기술 업데이트 다 그래요. 웹서버들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오로케이션을 연산을 하는 그런 뭐 필드 같은 게 되게 많은 컬럼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런 타입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오로케이션이 많이 화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 연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았어. 근데 요즘은 그거에 특화되고 거기에 인덱싱도 할 수 있고 성능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나오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한두 개에서 그걸 하는 걸 보고 다른 쪽에서 이런 거 없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그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만든 사람들은 그런 업데이트 그거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소프트웨어가 올라운더가 될 때 훨씬 유리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별도의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내 플랫폼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이 먼저예요. 깊이 있게 먼저 공부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자료 구조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은 자료 구조라는 건 하는 거는 다 공통이란 말이야.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선호하는 플랫폼들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웹에서는 MVVM 같은 거 많이 안 쓰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MVC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MVVM이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또는 원래 그게 시작 자체가 실버라이트에서 시작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실버라이트 같은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체제 위에서 올라가는 그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는 조금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유지보수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소스의 재활용성 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개발을 할 때는
그때그때 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만 파악을 제대로 하고만 있어도 대부분 개발 존나게 잘하거든. 근데 자기 플랫폼인데 어떤 기술이 나왔는데 여기가 연결된 그런 역사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왜 이걸 선호했고 왜 웹서버는 이걸 업데이트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다고. 거기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을 많이 하는 게 핵심은 아닐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연결된 기술들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내 얘기하잖아. 맨날 제이슨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나온 거거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일 거예요. 제이슨이. 맞나? 아무튼 그런 프로토콜인데 일종의. 근데 그거 자바스크립트 쓰던 거 요새 웬만한 클라이언트 다 쓴단 말이야. 안드로이드, iOS 이런 데서도.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이유로 그게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일반 클라이언트에서 개발할 때도 훨씬 높은 이해도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제이슨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RFC 같은 거 막 보고 IETF 막 나온 그 규격들 찾아보고 원리 하나하나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천상계나 그런 거 보겠지. 왜 대기업 개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업비트나 막 이런 데나 뭐 네카라쿠베 장토 이런 개발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걔네들 아까 유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천상계 개발자들은 진짜 잘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IT 업계의 근본적인 걸 많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부터 다 알아요. 어떤 기술의 규격이나 시작 자체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거기서 천상계에 있는 개발자들은 단일 플랫폼만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잖아. 알면은 중소기업에서도 웬만한 진짜 존나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 업비트가 원래 되게 작은 기업 있잖아. 지금 거의 대기업 수준인데 업비트에 투자한 그 벤처 캐피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네 카카오 벤처스에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논리도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자가 되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개발자인데 중소기업이면은 일단은 일반 뭘 잘 좆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 존나 무시해. 막 그 중소기업 다니면 개발자 못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진짜 찐 실력자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자기한테 좋은 조건이면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대기업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간지나니까 막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내가 막 진짜 몇 억씩 벌고 돈 잘 버는 개발자면 사실 뭐 사람들이 내가 네이버 다녀서 날 좋아하나 안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네이버에서 핵심 개발자면 너무 괜찮지. 근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까지 다 꿰뚫고 있는 개발자들은 설계 레벨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술 자체로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감탄해버리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뭐 거기서 나름 핵심 개발자로 일하다가 대기업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 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공부를 자기가 가진 플랫폼에서 근본까지 들어가는 게 일단 맞아요.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면 웹브라우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진짜 예를 들면 다큐멘트 모델 같은 것도 하나하나 계층적으로 나눠서 한번 보시고 그게 지금 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얘네가 엔진이 어떻게 이걸 파싱하지 개코 엔진도 한번 보고 원진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고 걔네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다른 엔진을 쓰는 웹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비교해보고 얘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네. 사실 이런 게 업무와는 상관없겠지. 업무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버튼을 위치로 옮겨라 뭐 이런 게 더 많겠지. 하지만 이런 이해도가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 머리가 있고 그런 어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할 때 나중에 지금 공부했던 이런 근본적인 게 다 도움이 된다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노출이 될 만한 보안적인 이슈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중에서 그런 보안적인 것까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흔하지 않거든. 예를 들면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선택과 집중을 존나게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구글 맵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자바스크립트 꺼보세요. 얘네가 어떤 예외 처리를 해놓고 있는지, 아니면은 얘네가 소스코드 난독화, 네이버만 해도 난독화 돼 있거든.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것만 해도 난독화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거 얘네들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복구 한번 해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보안 레벨이 어디까지 가냐. 소스코드가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애초에 플랫폼 자체가 인터프리터를 기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 컴파일해서 실시간 컴파일을 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원리, 그거, 소스가 노출되면, 구글 소스 비슷하게 내가 짜면 되겠다 하는데, 딱 보면 난독화돼 있어. 그러니까 구글이 왜 대단하냐면, 일단은 정말 많은 개발자가 있어. 그래서 사이트 하나 만들더라도 난독화에 신경도 많이 쓰고, 트래픽에도 많이 신경 쓰고, 분산 처리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 디테일을 잘 잡는 거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많은 거는 못 보더라도 내가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좀 큰 프로젝트에서 깊이 있게 가는 거는 좀 유리해요, 대기업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되게 괜찮은데, 이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 중소기업은 한 친구가 전반적인 가장 많이 큰 것들을 다 다뤄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해서, 어쨌든 이 성향의 문제야. 그래서 한 회사에서 성장한다는 건 별도의 공부를 꼭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무조건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근본적인 걸 보다 보면 뭐 제이슨이 나오든 암호학이 나오든 그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근본적인 공부를 다른 쪽에서 하게 돼요. 그 뭐 예를 들면 암호학이라는 게 뭐 웹브라우저에서는 HTTPS 통신할 때, TLS 통신할 때 다 나오는 거고, 그 그렇다고 막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런 거 안 하겠어? 안 그래요. 소스코드 난독화도 구글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드로이드나 iOS 소스 같은 거 디컴파일 하면은 소스코드 다 어셈블리어화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셈화된 코드도 난독화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복구하는 애가 있고, 창가 방패처럼 막 계속 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는 테크닉에만 딱 적당히 집중하고,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되게 슬픈 근로자의 눈물을 흘리는 근로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 내가 시킨 것만 딱 하고 나는 워라밸을 지킬 거야. 존나 잘하면 워라밸이 생겨.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하면서 워라밸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오마카세 같은 거 연말 되니까 많이 하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인들이랑 오마카세 예약을 좀 많이 해놨는데, 뭐 오마카세가 사실 일본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되게 대중적인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이미지인데, 오히려 가이세키 요리라고 그런 것들이 훨씬 고급 음식의 그런 어떤 전형인데, 좀 독특하더라고. 그 일본 그 어떤 막 그냥 평범한 데 가면 오마카세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막 이렇게 주고, 막 그 셰프가 오늘 그냥 들어온 거 있잖아. 막 오늘 들어온 신선한 재료로 좀 괜찮은 거 주는 게 오마카세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되게 고급화된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쓸데없는 투머치 토크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이제 빡세게 공부하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그 정도 되면 셰프가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음식에만 집중하면 되고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일식도 제대로 못 하고 1, 2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 셰프처럼 차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란 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높아진 실력을 가져서 내가 그래도 적당히 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아주 좋은 거라고. 근데 웃긴 거는 막상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까지 또 막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더 많거든. 더 공부할 게 많고. 막 아무리 노프 팀장이 막 와서 막 지잘났다고 막 잘난 척해도, 내가 잘난 척하는 거는 개발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나름대로 뭐 상타치 하는 개발자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정말 괴물 같은 개발자들 많이 봤거든, 살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성격이고 관찰력이 좋은 편이고, 어떤 내가 이 뭔가 기초 교육에 있어서 나도 그런 괴물 같은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어떤 유형의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쳐 보고 저렇게 하면서 막 경험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거의 28년 동안 내가 개발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부터 막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투영을 시킴으로써 최대한 실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력 없는 강사가 누구를 가르쳤을 때, 뭐, 1시간, 2시간 해도 안 되는 걸 나는 한 5분, 10분 만에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쌓아놓은 나의 어떤 그 기술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워라밸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막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퇴사 마렵다 이러는데, 뭐 퇴사가 그렇게 마려우시면 퇴사해서 그 집 걸로 그냥 백수를 사셔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것만 그냥 미화하고, 아니 이해는 해. 그런 감성이 어떻게 보면 농담거리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지. 오히려 회사에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직은 원래 당연한 거야. 좋은 이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걸 열심히 화이팅하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 가고, 그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 되고, 나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 아 심해. 그게 IT 업계는 좋은 개발자한테 사장이 야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아우 너 불편하니 의자 사줄까 뭐 이런 분위기야. 나도 그 전에 쓰던 컴퓨터를 8년 쓰다가 이제 지금 바꿨거든요. 이번에 한 1000만 원대로 바꿨는데 그 전 컴퓨터도 한 7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것도 고객이 사줬어. 왜? 일 잘해서. 내가 프리랜서 일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막 몇 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 잘 된 것 때문에 그걸 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감성에만 충실하지 말고 뭔가를 잘해서 많이 받아내게 하면 그 사람들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태도적이고 감정적인 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유튜브 같은 데서 너는 아무 문제 없다. 너는 회사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그럼 조금 더 인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람들 기만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도 발전 안 되게 해놓고서 나만 이제 광고 수익 해가지고 나만 부자 되는 그런 지름길이거든.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영웅들이 존나게 많다고. 좋은 얘기만 하고 감정적으로만 해가지고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뭐 언제 어디까지 가겠어.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그래도 지능이란 게 높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때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알아. 옛날에 디워 사태도 그랬었고 많은 그런 사태들이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애국심 마케팅하는 영화들 없죠? 그게 왜 그래요?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그 당시에 디워의 편 들었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이해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애초에 발전을 하려면 감성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야근을 해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한 야근을 한다는 느낌보다 내가 발전하기 위한 야근이면은 해도 괜찮아요. 워라밸, 무슨 처음부터 무슨 워라밸을 얘기하고 있어. 나의 잔존 가치 자체가 낮은데. 가치 낮은 사람들이 워라밸 챙기다 보면 실력도 안 늘어요. 그리고 사람은 20대 때 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머리가 더 좋고 늙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좋은 습관 배워야 돼요. 안 좋은 습관 잡혀버리면 개발자 고치기 힘들어요. 저도 나이 많은 개발자들 그 경력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 많이 코칭 해봤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잡혀버리니까 잘 안 고쳐져요. 물론 고쳐지긴 하는데 좀 더 오래 걸려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고요. 인생이 짧은데 누구는 해외여행 빵빵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남들 못하는 경험 다 하고 다녀. 저도 많이 여행 다녔어요. 뭐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여행 좋아하니까. 물론 이제 막 풍족해서 막 부자고 막 그러진 못하지만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온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여행이 뭐 그 정도까지 뭐 재밌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해외여행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좀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분야는 크게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여유는 있죠. 그 정도의 능력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삶의 질이 많이 높진 않아도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제 나이 또래인데 정말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빌빌대는 사람도 많고 양극화라고 하는데, 이 양극화의 문제가 비단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헤쳐먹어서 그렇게 생긴 문제일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취향 자체는 굉장히 높아서 어설픈 사이트 서비스 안 쓰잖아요. 좋은 사이트 같은 데만 가려고 하고 좋은 서비스만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는 높은 거는 딱 보면 알아. 고급진 게 뭔지 다 안다, 그 사람들. 가난하다고 그 취향이 이상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게 세상을 보면 그런 취향을 맞춰주는 거는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잘 되고, 가난하더라도 삼성 제품 좋은 건 알잖아. 그리고 삼성 제품이 AS도 잘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재벌인 거야. 결국에 그 사람들 재벌 만들어준 거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과연 누구 문제야? 그렇게 싫으면 사지 말든가. 근데 객관적으로 알잖아. 삼성 제품이 AS도 잘 되고 그냥 편한 거, 서비스 받기도 편한 거. 중소기업 제품 샀다가 고장났을 때 후처리 나쁜 기업 한두 번 경험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겁나 많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택배를 안 보내도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대기업 제품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조금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서울까지, 근데 중소기업의 일부 AS 센터는 서울에만 있어가지고 택배로 보내야 되는 경우 많잖아. 그러면은 내가 특정 전자제품을 계속 써야 되는데 막 5일, 막 길게는 막 2주일까지 걸려가면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럴 바엔 돈 좀 더 주고 삼성 거 사서 AS 그냥 근처에 한두 시간, 좀 멀더라도 뭐 한 시간만 가도 보통 다 있잖아요, 지방 큰 데는. 그런 데에서 그냥 하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삼성이 부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시장과 수요 법칙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막 백수짓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이 막 멍청해서 백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백수하는 것도 아니야. 젊고 뭐 하려면 하는데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게 재밌고,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하는 게 그냥 하기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뻔히 알잖아. 우리가 친구 입장에서 보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그리고 방향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으면 차라리 뭐 다른 거 할 에너지라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음, 좀 안타까운 그런 거지. 결국엔 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독재 국가에서 억울하게 그 찍혀가지고 가난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다 나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력을 폄하하는 세상이 생긴 거야. 인스타그램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인스타그램에는 다 쟤는 루이비통 입고 있고, 쟤는 막 근육질 몸매에, 쟤는 막 얼굴도 잘생기고, 쟤는 뭐 젊은데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5성급 호텔에서 막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쟤는 금수저고. 그런 애들 씨 100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해. 몇 명 없어. 몇 명 없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나는 쟤처럼 될 수 없으니까 난 애초에 시작부터 안 해야지, 이런 마인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난 오히려 자본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노숙자가 없는 세상이 더 웃긴 것 같아.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몸 멀쩡한데 노숙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수준에 맞게 사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 나는. 자기가 게으르게 한 만큼 그만큼 사는 게 맞지. 음. 아무튼 말하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핵심은 딱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